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12일 오전 7시 47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2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212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현재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212번 확진자를 제외한 검사량 1,100여 건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1일 광양에서 88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103건 가운데 확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2건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 360곳에 대해서는 300만 원,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 4,100여 곳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이 군민들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300여 명과 외국인 근로자 200여 명,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 검사 대상인데요. 고흥군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PCR 검사 3,000명분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며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하 10도의 한파가 지속되면서 전남 지역의 양식장과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식장에서는 숭어 10,000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난 6일 시작된 한파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첫 양식장 피해 신고입니다. 또 한파로 인해 감자와 딸기 등 도내 27개 농가 132동의 농작물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특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신미영 과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 신미영입니다. 네, 최근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이 노로바이러스 추정 환자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원인부터 짚어주실까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더 자주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서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섭취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접촉한 경우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바이러스성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이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가 주 증상을 나타내며 복통, 근육통, 미열, 오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설사, 소아의 경우 구토가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나 고령자, 특히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양은 증상 발현 후 5일 정도에 가장 많이 배출되고 증상 소실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합니다. 감염자 중 30%가 무증상 감염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요. 대부분 성인의 경우 2, 3일이면 회복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철에 특히나 감염이 높아지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짚어주실까요?
먼저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와 기저귀 교체 후, 그리고 식품을 섭취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원인 식품인 굴 등의 해산물은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지하수는 꼭 끓여 마시고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조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구토물이나 설사 등으로 오염된 표면은 락스와 같은 소독제로 꼼꼼히 소독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올바르게 또 깨끗하게 손 씻기 꼭 잊지 말아야겠고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신미영 과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신안군이 농촌진흥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농촌진흥 시범사업 대상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벼 재배단지 9곳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 16곳, 수국 생산농가 1곳,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4곳 등입니다. 신안군에 등록된 농업인이 대상이고 오는 29일까지 각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목포시가 유달 경기장 부지를 매각합니다. 목포시는 오는 18일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달 경기장 부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의 일괄 매각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달 경기장 전체 부지 6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4만 3천여 제곱미터와 건물, 시설물 등 4건입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매각 계획을 검토하고 3월까지 매각 가격과 일정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입찰 공고를 거쳐 상반기 안에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시민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교육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컴퓨터 기초 과정부터 문서 작성, 엑셀, 스마트폰 활용, 자격증 반 등 13개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교육 장소는 여서, 쌍봉 교육장과 인터넷 사랑방 등 7곳이고 전문 강사 4명이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교육 신청은 매달 5일부터 다음 달 교육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한방 난임치료 대상에 남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 명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맞춤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광양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법률혼 난임 부부로 중위소득 수준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연향뜰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정원자재 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의 통합 명칭이 순천만 가든마켓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순천만 가든마켓은 국내 최초의 정원자재 유통단지로 전남 지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정원수 자원을 활용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가든마켓은 정원 관련 식물과 자재를 판매하고 정원수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전자 경매를 진행합니다. 영암군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에 연수생과 선도 농가를 모집합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은 귀농교육시관과 영농 규모, 현지 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연수생과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장목 재배 실습 교육과 농업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규 농업인의 경우 영암군에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지역 이주 계획이 구체적이며 공인된 기관에서 진행한 귀농 교육을 35시간 이상 받은 예비 귀농인 등이며 선도 농가는 신지식 농업인이나 전문 농업인 등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귀농지원팀으로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다양한 세대를 겨냥해 웹툰을 활용한 지역 홍보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친근한 캐릭터가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하는 3분짜리 분량의 웹툰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이 홍보 영상에는 목포 근대 역사관과 시화골목, 유달산 등 옛 향수가 담긴 관광지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담겼고 해상 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유람선 등 즐길 거리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가족봉사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흥겨운 가족봉사단에서는 취약계층 방문, 환경 정화, 농촌 일손 돕기, 마을 공원 조성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흥에 살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2인 이상 가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선착순 30가족을 모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 학년기는 월 5만 원을 교통카드에, 중등과 고등 학년기는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주고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개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와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소속 교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은 교직원 자녀 출산 때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단 출산 뒤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내년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출산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로 교직원 본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생명, 상해보험을 배우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섬의 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신안군은 섬이 축적해온 문화와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섬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섬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에서는 섬의 토속 문화인 당제와 당숲의 자료 축적 활동과 바다숲 알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로 기온이 다소 회복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돼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북극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금요일까지는 평년 수준의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눈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이후 주말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모두 맑은 가운데 물결은 서해 남부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Everybody gets high sometimes, you know. What else can we do when we're feeling low? So take a deep breath and let it go. You shouldn't be drowning on your own. And if you feel you're sinking, I will jump right over into cold, cold water for you. 코로나19로 출하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까지 떨어지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혹한이 이어지면서 저수온 폐사 피해까지 입어 걱정입니다. 날이 잠시 풀리겠지만 곧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피해 방지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